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볼 주제는 바로 일반 경쟁 균형과 효율성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거 좀 빡세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경제학에서도 꽤나 큰 산으로 꼽히는 부분인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 옆에서 딱 붙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이 중요한 개념 오늘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고 갑시다. 경제학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각자 자기 잘 살자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어떻게 그게 모여서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현대 경제학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론으로 증명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보여주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부터 시작해서 이 이론이 가진 빛과 그림자는 뭔지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1정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2정리가 공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작동 원리까지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효율적인지를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증명해낸 정말 대단한 이론이죠. 자, 제1정리의 공식 정의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강단조성, 외부성 이런 조건들이 붙어있네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강단조성은 쉽게 말해 다다익선입니다. 뭐든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외부성은 내 행동이 시장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이 내뿜는 매연 같은 거. 이런 외부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조건들이 갖춰지면 시장이 알아서 찾아가는 균형점은 무조건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건 다른 누구 하나 손해보게 만들지 않고서는 단 한 명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정말 낭비가 제로인 꽉 찬 상태를 의미해요. 이 정리의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는 그냥 자기 만족하려고 물건 사고 생산자는 자기 돈 벌려고 물건 팔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사회 전체를 위해 이 물건을 사야지 이렇게 행동하진 않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신호등,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을 싹 조율해서 마치 위대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완벽한 하모니, 즉 파레토 효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야, 개인의 욕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마법,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제1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이론이라는 건 없겠죠. 이 후생경제학 제1정리도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내뿜지만 동시에 아주 뚜렷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가 뭔지 우리가 좀 비판적인 눈으로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론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계까지 알아야 진짜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이 표가 제1정리의 장단점을 딱 요약해주네요. 왼쪽을 보면 시장의 힘을 증명하고 정부가 굳이 개입 안 해도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하지만 오른쪽의 한계,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첫째, 완전 경쟁이라든지 외부성이 없다는 가정은 솔직히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들죠. 둘째, 시장이 도달하는 그 효율적인 상태라는 게 사실 수많은 효율적인 점들 중 그냥 하나의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효율적인 게 꼭 공평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1정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지점입니다. 우리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 곡선 배웠죠? 그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곡선의 맨 끝, 모서리 지점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극단적인 상태. 놀랍게도 경제학적으로는 이 상태도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주려면 모든 걸 가진 사람한테서 뺏어와야 하잖아요? 누군가의 효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레토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일까요? 말도 안 되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효율성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공평성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입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끔찍하게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자들의 정말 멋진 해답이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제2정리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2정누리의 정의를 한번 보죠. 이것도 말은 딱딱한데 그 속뜻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참 바람직하고 공평한 상태다 하는 목표 지점을 하나 딱 정해요. 물론 이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어야겠죠. 그러면 제2정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목표 시장의 힘으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처음 들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 초기 자원을 정부가 나서서 좀 적절하게 다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즉 출발선만 공평하게 다시 구워주면 시장이라는 엄청 성능 좋은 슈퍼카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정확히 데려다 줄 거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즈워스 상자 좀 보세요. F점. 딱 봐도 이상적이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너무나 예쁘게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제1정리는 시장이 계약 곡선 위 어딘가로 간다고 했지. 정확히 이 F점으로 간다고는 말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우리 사회가 이 F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면 과연 시장의 힘을 빌려서 정확히 바로 이 F점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제2정리가 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비밀은 바로 여기 F점을 싹 가로지르는 저 직선에 있습니다. 이 직선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선인데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시장의 상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시장에 딱 주어지면 두 사람 모두 정확히 F점에서 소비할 때 자기 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F점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장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한 해법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이 멋진 제2정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자고요. 초기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게 이 에즈워스 상자 안에서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제2정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봐야 돼요. 만약에 맨 처음 자원 분배 상태, 즉 출발선인 M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은 제1정리에 따라서 어쨌든 효율적인 결과인 N점을 만들어내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역시 출발점의 불공평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전히 불공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결국 불공평한 시작은 불공평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 공평하고 효율적인 H점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2단계 해법이 그 답입니다. 1단계, 재분배. 정부가 먼저 개입합니다. 근데 가격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출발점인 M점을 세금이나 보조금, 이론적으로는 정액세라는 걸 통해서 R점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옮겨놓습니다. 출발선을 다시 긋는 거죠. 2단계, 시장의 힘. 자, 이제 정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일단 R점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착착 작동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바로 그 목표 지점 H로 우리를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2정리의 아름다운 작동 원리예요. 제2정리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게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둘째,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경고를 같이 하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 예를 들면 집값 잡겠다고 임대료를 묶어버리는 이런 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을 망가뜨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시장의 가격 기명에 맡기고 공평성이라는 문제는 시장에 돌아가기 전에 초기 자원 분배를 통해 해결하자. 즉, 효율과 공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할을 딱 나누라는 아주 세련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배운 후생경제학의 두 거대한 기둥, 제1정리와 제2정리를 한눈에 비교하면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느라 지친 여러분들께 제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거 게임 끝입니다. 자, 보세요. 제1정리는 시장, 그거 효율적이야? 라는 질문에 응, 효율적이야 라고 답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시장에 맡겨둬, 즉 자유방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제2정리는 우리가 원하는 효율적인 상태, 그거 시장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응, 초기 자원만 잘 재분배하면 가능해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효율 문제는 시장에, 공평 문제는 재분배로 풀자는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 거죠. 이 표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두 개가 헷갈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솔직히 쉽지 않았죠? 맞습니다.
경제학 공부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마치 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가끔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꾸준히 오르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그 짜릿한 성취감,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넓은 시야를 얻게 될 겁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여정, 저 짱 박사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모르겠다 하는 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 정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산을 넘은 만큼 여러분의 경제학 내공도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